네, 저는 이 과학자이다 보니까 과일의 성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과일은 최고의 해독제이자 최고의 영양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과일의 성분을 총 9대 영양소로 분석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여기는 것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잖아요. 이 탄단지가 과일에 따라 비율은 다르지만 모두 다 있는 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자, 여기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해서 5대 영양소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비타민과 미네랄도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과일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6번째 영양소로 알려진 식이섬유, 장 건강에 반드시 필요하죠.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장내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식이섬유까지 과일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자, 7번째로 또 아주 중요한 거죠. 물입니다. 수분. 인체의 70%를 수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물을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일은 약 85에서 90%가 수분이죠. 네, 과일의 당분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과일의 당분은 10에서 15%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거의 90%가 수분입니다. 좋은 물을 먹는 것, 과일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 자연이 만들어낸 좋은 수분 섭취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충분한 영양소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8번째로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식물 영양소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이라고도 하죠. 또는 항산화 영양 성분이라고도 합니다. 과학자들이 항암물질, 항염물질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성분이 바로 이 식물 영양소입니다. 채소나 과일에 이 식물 영양소를 추출해서 암세포에 넣는 실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 그리고 혈관 신생들을 막는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기능식품이다, 보조식품이다 해서 다양한 항산화 영양 물질들, 비타민, 미네랄들을 많이 섭취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바로 이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는 것은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에 있지 않고 이 과일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색깔이 진할수록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죠. 빨갛고 노랗고 또 주황색, 보라색 이런 성분들의 식물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운동을 과하게 하는 운동선수들의 경우에는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몸이 빨리 노화가 되기도 하고 산화가 촉진이 되는데요. 운동선수들의 필수식품이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산화를 막지 않고 계속 운동을 과하게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질병이나 또 수명이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영양소로 효소입니다. 엔자임이라고 하는데요. 효소하면 많이 떠오르는 게 소화효소일 텐데요. 생명체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효소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 효소 반응의 결과 움직일 수 있는 건데요. 살아있는 동물, 식물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또 효소식품으로 발효식품, 효모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또는 자연 산에서 채취한 나물들, 식물들을 가지고 산야초 효소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실 텐데요. 외부에서 만들어진 그런 살아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역시 좋은 효소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가열해서 밥을 만들고 국이나 찌개나 다양한 나물 다 익힌 음식들을 먹다 보면 효소는 다 파괴된 음식들을 섭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효소는 열에 의해서 약 42도가 넘으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 집에서 굽고 끓이고 찌고 다 열에 의해서 가열한 음식들만 먹다 보면 당연히 효소 섭취가 안 되는 거죠. 효소 섭취가 안 되면 인체가 만들어내는 소화효소, 대사효소, 또 가끔씩 비상시에 사용하는 이런 잠재 효소들의 양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일 식사를 하게 되면 효소를 충분히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과일은 총 9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그리고 수분, 파이토케미컬과 효소 이렇게 9가지 영양소가 너무나 잘 균형적인 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최소 하루 한 끼는 주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아주 강한 주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루에 한 끼를 아침 식사로 드시면 아주 좋은 해독제가 될 수 있고요. 아침에는 배설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해독에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일 식사를 하게 되면 충분한 수분과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간과 장에 아주 좋은 해독을 만들어줍니다.
꼭 아침이 안 되는 분들은 최소 점심이나 저녁도 아주 과일 식사를 하루에 한 끼라도 꼭 실천해 보시면 얼마나 몸이 가볍고 또 속이 편하고 또 에너지가 생기는지를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 식사 하루 한 끼 꼭 실천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적당한 식물식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90% 식물식을 이렇게 주장하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말 그대로 너무 강박에 시달리는 어떤 채식, 비건 이것보다는요, 적당한 식물식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적당한 식물식을 하실 때는 하루 한 끼는 과일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면 좋고, 건강을 좀 더 빨리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은 바나나 하나나 방울토마토 10알 정도나 사과 반 쪽이라도 식전에 과일을 꼭 드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네, 식전에 과일을 드시고 일반 식사를 하시게 되면 이 혈당 상승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흰 쌀밥의 양을 줄일 수가 있고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식사 중에는 신선한 좀 채소나 해조류나 버섯류의 음식을 좀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에 제가 문제점으로 양념이 강한 음식,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다 보면 쌀밥을 많이 먹게 되죠. 만약에 집에서 식사를 저녁 식사라든지 또는 점심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신선한 해조류나 양배추찜이나 다시마나 쌈채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곁들여서 드시고, 또 버섯도 좀 소금 후추 정도로 그렇게 강하지 않은,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간을 해서 드신다거나, 또 채소 볶음을 올리브유로 또는 들기름으로 이렇게 좀 볶아서 드신다라면 우리 몸의 위와 간과 장과 췌장이 아주 편안한 식사가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소화기관들이 과부하게 걸리지 않아요. 특히 과식을 하게 되면 췌장이 꼭 무리가 온다 그랬죠. 췌장암이나 췌장질환의 원인을 술, 담배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과식, 또 복잡한 식사, 또 우리나라 쌀밥을 많이 먹는 식사, 밥밥면떡을 많이 먹는 식사도 큰 몫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술, 담배를 안 해도 당뇨 조절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거든요. 췌장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위장, 간 이런 소화기관의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적당한 식물식, 아침과의 식사, 또 식전 과일, 또 신선한 식물 위주의 밥상을 차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